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의 두 번째 괴담사 페스티벌, 대한민국 최고의 괴담사를 찾아라. 예, 윤시원입니다. 국한호입니다. 네, 뱅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괴담사 한 분이 나왔죠. 1대 괴담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첫 번째 괴담사가 나오셨죠.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죠? 따쥐 코따쥐. 그분이신데 이게 토너먼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째 주 1등 10만원, 두 번째 2등 10만원, 뭐 세 번째 그죠? 1주차, 2주차, 3주차인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주차만 잘하면 100만원인데 좀 억울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에 가장 많은 득점을 얻은 해서 마지막 주차 때 부딪히는 거죠. 1등끼리 왕중왕전이네요, 형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채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명확히 해줄 수 있죠? 공명정대. 4주차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식의 점수 포인트로 해야 될지. 형님 그러면 최다 출연 플러스 투표수로 해가지고 딱 4주. 너무 좋네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최다 출연 투표수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뱅진 씨가 짜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형님. 네,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괴담사분 과연 어떤 분이 될지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괴담사 1번 모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포 이야기 페스티벌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괴담사 그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도전자 모르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 이야기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저는 기대반 설렘반으로 첫 어린이집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 15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어린이집은 화장실과 교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각 반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유독 세면대 앞 조명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조명들은 멀쩡한데 그 조명만 이상하리 만큼 자주 교체해야 했었거든요.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조명을 여러 차례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조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즉, 3달 동안 해당 조명을 5번을 넘게 갈았던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 원장님께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지어진 지 10년 넘은 건물이라 오래돼서 그런 거겠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꺼진 조명을 두고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들은 선생님인 저를 찾습니다. 그날도 한 아이가 선생님 하고 부르길래 응? 하고 돌아봤는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저랑 눈이 마주치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불렀을까? 하고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향해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나 아니야. 저 아닌데요? 저를 부른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넘겼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꽤나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이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데 돌아보면 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 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일 바깥놀이를 진행하는데요.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인원 점검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바깥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1, 2, 14, 15, 16.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희 반 교실의 정원은 15명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아이들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14, 15. 이번엔 15. 정원 수대로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이 없어서 잘못 센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바깥놀이를 다녀오거나 견학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종종 16으로 숫자를 세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난 후 선생님들이 야근하는 일이 왕왕 있는 편인데요. 그날도 여김없이 야근을 하며 잔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아이가 복도를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어린이집엔 저 혼자였으니까요. 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다른 교실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짐을 챙겨 퇴근해버렸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을까요? 어느 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반 교실 세면대 앞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유독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세면대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는 했습니다. 만 3세면 아직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게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하원 시간이 되었고 저는 다른 아이들의 하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세면대 앞을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바로 달려갔지만 거리가 있어 아이를 미처 잡지 못했고 아이는 세면대 얼굴을 크게 부딪혀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병원에 도착해 상황을 보니 아이가 넘어지면서 아이의 치아가 안쪽 볼살을 찢었고 볼 안쪽을 꿰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가고 어머님의 요청으로 원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세면대 앞에서 아이는 걸어가다 갑자기 넘어지고 마는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일어난 사고였기에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CCTV를 확인한 어머님도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밀지도 않고 혼자 넘어졌기에 그저 속상해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왜 항상 저 교실에서만 애들이 자꾸 다치지?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구나. 저는 제가 근무하던 지역 근처 어린이집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하교하던 길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초임이었고 정신이 없었던 1년. 그때는 몰랐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 투성이었던 그 교실. 저는 다음에 다른 연령을 맡게 되어 다른 교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교실에서는 다음 해에도 아이들의 사고가 계속되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사로 인해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 슬쩍 들러보니 그 어린이집은 이미 폐원을 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더군요. 그때 그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아이들과 놀고 싶어 장난을 친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목소리가 좀 장난 아니시네요. 예.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거죠, 형님? 다 좋았는데 네. 진짜 100점짜리였어요.
아 이거 엄프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았어요. 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형님. 저는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 아 컨텐츠.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말이야라고 하는 좀 제3자 입장이 아니라 제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괴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네. 형님 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진짜 너무 목소리가 배우시죠? 네. 배우세요. 네, 진짜로 성우해도 될 정도로. 네.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몰입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몰입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장점인데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너무 최고 점수였지만 더 치고 올라가려면 약간 전지적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었으면. 혹시 이거 발음 연습이랑 다 하신 건가요? 준비하신 건가요? 아 이거요? 네. 그냥 내용 수정하면서 제가 1번이라 이제 기다리면서 몇 번 읽어봤죠. 역시 대단하시다. 이번 사연에 대한 네. 썰을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네. 뭐라고 추측을 하세요?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사라졌다는 거죠? 유치원이. 아 어린이집이요? 네. 이분 집중 안 하셨는데? 저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알 것 같습니다. 저도요. 뭐죠? 계속 귀신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와서 애들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폐원을 한 겁니다. 소문이 나죠.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괴담이 된 거죠. 소문이 나가지고. 예. 제가 볼 땐 저출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학생 수가 적어져가지고요. 네. 요새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형님. 왜요? 안 돼요, 형님. 왜요? 저출산. 형님 저 첫 번째 할 때 우리 팀 저번에도 분리했는데 지금 개박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형님. 아, 이거 네. 어플입니다. 엄청난 괴담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사연 그러면은 이따가 1팀 다 네. 받고 인기 투표로 받죠. 알겠습니다. 아 왜요? 지금 받을까요? 아니 불리하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형님. 모르님 어떻게 할까요? 좀 어수선하긴 했습니다. 지금 모니터 조절하고 우리 아니야 하나도 안 어서냈어요. 저희 다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투표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귀엽네. 네. 자 투표 진행되고 있고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네, 저희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르님의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응원하신다면 채팅창에 모르님을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분 투표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투표하면은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꿀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괴담사 첫 번째 도전자 모르님 과연 몇 표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큐추가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한 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자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어떡해. 투표 결과는요 제발. 6표 나배드. 6대 6입니다. 6대 6이면 오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득표를 받으셨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모르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서 저 1번이어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0표.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6표면은 처음 사연 치고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더 긴장하지 않을까.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처음부터 에이스가 나와버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우리 모르님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